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어지럽고, 잠깐 고개를 들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묵직한 느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사실 이 신호들이 이미 혈압이 위험해졌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심장과 혈관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성인 2명 중 1명이 혈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혈압이 이미 위험해진 뒤에야 이제야 알겠다고 병원에 오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느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25에서 30분 동안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혈압의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심장내과와 노인의학 분야에서 고혈압과 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교육 정보이며 개인별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으니 특정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진료를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혈압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말 그대로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며 혈액을 밀어내고, 혈관은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면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20대에는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던 혈관이 50대 이후에는 고무줄이 오래돼 딱딱해진 것처럼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압력을 밀어넣어야 하고, 그 결과 혈압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심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심장은 몸속의 염분과 체액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까지 관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 능력도 함께 줄어들어 작은 변화에도 혈압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머리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도 없으니 혈압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평소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혈관이 상당히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맨날 병원에서 재면 높은데 집에서 재면 괜찮아 보이니 아마 긴장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백의 고혈압, 즉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가정에선 정상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높은 가면 고혈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혈압은 심장, 혈관, 신장,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모두 함께 작동해서 유지되는 우리 몸의 중요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담을 받으면 혈압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이런 변화가 훨씬 빠르고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이미 혈압이 위험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혈관과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신호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통입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혈관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머리 쪽 혈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압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평소 느끼지 못하던 묵직한 통증, 또는 머리가 띵하다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두통이 고혈압 때문은 아니지만, 50대 이후에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슴의 답답함과 두근거림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가슴 한가운데가 압박되는 듯하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분은 숨이 약간 차길래 날씨 때문이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185까지 올라 있었고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어지러움과 균형감 저하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달라져 몸이 가볍게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또는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압 변동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이런 어지러움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낙상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목 뒤가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통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혈압 상승 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목 뒤, 특히 후두부 쪽으로 혈류가 몰리거나 긴장될 때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 치부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거나 귀가 뜨거워지는 현상입니다. 고혈압 환자들 중 일부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될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면 혈압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이 잠깐 하얘지는 현상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할 때 망막 혈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야가 잠깐 흔들리거나 글씨가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여성 환자분은 눈이 피곤한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검사해보니 혈압이 심하게 들쭉날쭉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망막의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신호는 숨이 짧아지고 피로감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심장은 혈압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 부담이 계속되면 몸 전체가 쉽게 지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쉬어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증상이지만 중년 이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 자주 반복된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으면 반드시 혈압과 관련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혈압이 이미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혈압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일상에서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매일 안내하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더 안정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침 혈압 관리입니다.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기상 직후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을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기상 후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1분 정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아침 어지러움과 두근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염분 조절입니다. 염분은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체내의 수분이 더 많이 머물게 되고 그 결과 혈관 안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고혈압 환자에서 염분 과다 섭취가 혈압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숫자로 계산하기보다는 장아찌, 국물, 젓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국물은 절반 이하만 드시고 반찬에 가는 집에서 조리할 때 조금 싱겁게 줄여가며 입맛을 적응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혈압을 급격히 흔들리게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잘못은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대부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는 경우 심박수와 혈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거나 식사 후에 가볍게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면 증상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과호흡입니다. 긴장이 몰려오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데 이때 자율신경계가 흥분하여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2에서 3분 정도 해주는 것이 몸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식품은 녹황색 채소와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칼륨은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혈관 내 염증을 낮추고 혈압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단에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넣기 어려우면 몇 끼 식사에 한 접시 정도의 생채소 또는 데친 채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추천하는 운동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를 사용하는 간단한 운동만 꾸준히 해도 하루 중 혈압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10분씩만 빠르게 걸어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정확한 자기 혈압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용 혈압계를 가지고 계시지만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최소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한 뒤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프는 옷 위가 아닌 맨살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재는 것이 아니라 1에서 2분 간격으로 2번 측정해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본만 지켜도 혈압의 정확도가 크게 올라가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혈압을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과식, 잦은 음주,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 과도한 야식은 모두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 전엔 목도리나 외투를 미리 착용하고 천천히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이러한 변화가 혈관을 보호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은 결코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기상 습관을 조금 바꾸고 염분을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조금 더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것,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 신호를 줄여주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결과 역시 이 간단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전략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1분간 심호흡을 합니다. 그 후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푸는 동작을 1에서 2분 정도 해줍니다. 이 과정은 밤새 굳어있던 자율신경계를 천천히 깨워주면서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기상 후 10분 뒤에 혈압을 한번 측정하여 자신의 아침 혈압 패턴을 기록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면 일주일 후 변화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고 혈관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죽,
삶은 달걀 1개, 채소나 과일 1접시 같은 구성은 혈당과 혈압 변동을 모두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반찬이나 국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 칼륨이 적당히 포함된 식품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가능한 집에서 조리하거나 간을 최소화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과 소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이 많은 찌개는 두세 숟가락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외식 시에는 반찬의 간을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끼는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고 콜레스테롤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생선류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포함시키면 혈압 안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운동 계획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2번, 각각 10분씩 빠르게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만 규칙적으로 실천해도 혈압 변동성이 확실히 줄어들고 몸이 더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 몇 가지를 매일 5분 정도 추가하면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짧게 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생활 리듬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덜 흔들리며 혈관이 더 편안해집니다. 최소한 7일 동안은 과도한 야식, 늦은 밤 활동,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같은 혈압을 흔드는 요인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대신 5분 정도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 전 혈압을 한 번 더 측정해 아침 혈압과 비교합니다. 이 2가지 수치를 일주일간 기록하면 자신의 하루 혈압 패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위험 신호가 언제 나타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계획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격한 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생활 습관을 몸에 맞는 방향으로 정돈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7일간의 실천만으로도 아침 두통, 어지러움, 얼굴 열감 같은 혈압 신호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일반적인 혈압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염분 조절 방식이나 칼륨 섭취량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당뇨병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체액 조절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단을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담당 의사의 지침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극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가슴에 강한 압박감,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은 혈압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거나 심혈관계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집에서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았던 분에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더더욱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간 어지러움, 얼굴 열감,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하루 중 몇 시에 혈압이 오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측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필요한 시기에만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사가 권한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약은 스스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는 경우 며칠 뒤에 혈압이 다시 급상승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일반 감기약 중에는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는 점을 약사나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습관 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혈압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오래전부터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어지러움, 이유 없는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두통, 얼굴의 열감 같은 작은 변화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린다면 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말 것. 둘째, 아침 루틴과 염분 조절, 가벼운 운동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이 가장 강력한 혈압 안정 전략이라는 것. 셋째,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몸은 금방 더 편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혈압 문제는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겪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요즘 궁금한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몸을 잘 살피고 안정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